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 점 중에 하나가 해외 무대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겠구나.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런 개인적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순방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외교 무대에 적합한 캐릭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남긴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사진들을 보면 엄청 밝게 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 사진 굉장히 밝게 웃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카메라 앞에 선 게 대부분 위기의 상황이나 뭐 중요한 발표의 순간이니까 항상 긴장되고 심각하고 딱딱하고 그런 어조 표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을 대부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성이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구져요. 사석에서 길게 대화해보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걸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몰라요, 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 사석에서도 만나본 사람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사교의 무대거든요. 거기서 이 본인의 타고난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 사진들이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찾아보면 다 무척 밝아요. 개구져요. 잘 보면. 맞습니다. 표정이 무척 밝거든요. 제가 알고는 이재명 대통령 본 캐릭터인데 여기서 제가 명배어천가 오랜만에 짧게 보자면, 왜냐하면 저렇게 밝게 웃는 걸 왜 저런지 잘 모를 테니까 원래 저런 캐릭터예요. 원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떤 계층 어떤 계급하고도 즉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맞죠. 이재용 삼성회장 청소 노동자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이재용 회장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처지나 입장이나 사고나 세계를 그들 눈높이에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눌 주제가 없어요. 공감대를 만들 스몰 토크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사 누군가가 자,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하고 알려주더라도 그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그거는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냐 받았지 않았냐하고 상관이 없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를 만나서든 과학자를 만나서든 혹은 주식시장에 가서든 모든 계층 계급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들하고의 대화는 더 쉽죠.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저런 대화는 서로 칭찬하고 네. 상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 공부는 머릿속에 금방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 무척 자연스럽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저렇게 밝게 웃고 대화하는 친화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래. 네.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저도 보면서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외교 무대의 데뷔였다고 보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 오갈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룰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KTV 요즘 열일하는 그 KTV 이미진에도 그 우리 쪽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이후에 소년공이었어요. 맞습니다. 도시 빈민이었고 그걸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에 장애를 얻었어요. 룰라는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엄청난 기득권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검사 판사의 모략에 휘말리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룰라도 그 못지않은,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근데 다 결국은 이번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국제무대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서사가 너무 비슷하고, 궤적이 비슷하죠. 그리고 본인들만 겪었던 게 있잖아요. 도시민으로 소년공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저 자리까지 가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이 동지적인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감과 신뢰가 막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런 장면이 또 단체 사진 찍고 나서도 잡혀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 영상도 있나요? 단체 사진을 찍은 직후인데 다른 정상들하고 다르게 두 사람이 따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네. 참 귀한 장면이에요. 저 얘기는 따로 한번 길게 해봤으면 좋겠어. 네. 저기서 떠났으니까 네. 오늘 오전 1시 도착했어요. 6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렇게 인사하고 타는데 저 장면도 이 다른 장면인데 그러네요. 저 잘 잡았어요. 뭐냐면은 저 앞에 당연히 승무원들이 있거든요. 승무원들 군인이에요. 네. 근데 공군기란 말이죠. 공군 1호기로 말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타자마자 그 경례하는 이제 불이 밤이어서 밝혀져서 잘 보이네. 낮에 하면 거의 안 보이는데 저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양반들하고 악수한단 말이지. 이야기를 나누고 네. 고맙다고 하고 떠날 때도 그랬어요. 저게 특별한 장면인 것이 윤석열 거 쳐다보면 지금 윤석열 거 준비 안 돼 있을 텐데 윤석열은 본체만 잡니다. 항상 저런 사람들 병풍 취급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아요. 순방 갈 때마다 제가 그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한 번도 저 사람들하고 악수하거나 인사하지 않았어. 자, 도이치모터스 얘기로 돌아옵시다. 따로 윤석열과 이재명 순방의 차이점을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수백 개 음성 파일이 나왔다고 네. 첫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가 각별하죠. 특검 발족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핵심이 통화 녹음 관련 후속 보도들이 나왔죠. 네. 첫 번째 그 통화 녹음 관련 보도들이 음성 파일이 많이 나왔다 했는데 네. 그게 4년 전 이미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있던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곳은 이미 2021년에 압수수색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아니에요? 네, 4년 전입니다. 그때는 압수수색할 생각을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던데 과연 그럴까? 거기서 뭐가 나올까 일부러 안 한 거 아닐까? 혹은 압수수색 해놓고도 묻어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의심하는 바인데 어제 JTBC 단독은 김건희 씨가 수수료 40%를 직접 이야기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녹취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에는 김건희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렇게 수수료 높냐면 불법이고 리스크가 있는데 성공하면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건 주가 조작밖에 없지. 자, 그리고 또 어제 꽤 많은 단독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검찰이 다 뿌려준 거예요. 다 네. 골고루. 미래에셋 담당자한테 숫자를 불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소위 김건희 파일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블랙펄 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X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거래 내용 및 잔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나온 음성 파일 관련 보도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걸 보도한
언론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2차 주가 조작 주포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김건희 씨 계좌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문건이 주가 조작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아니고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는데 이 엑셀 파일이 주가 조작 실행보다 먼저 작성이 된 거예요. 네. 시기가 겹칩니다. 이 엑셀 파일대로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숫자를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실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주가 조작 실행 계획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엑셀 파일이. 네. 실행 계획서를 알고 있었고 꼭 본인이 실행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의 숫자와 김건희 씨가 불러줬던 숫자가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김건희 씨가 그 내용을 알고 그걸 실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겁니다. 전주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가 조작 실행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네. 참여했다. 그걸 드러내는 녹취 파일이라고 봅니다. 숫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관련 보도가 이제 더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신병 처리는 이걸로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